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나왔던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공공참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요. 성황리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차로 5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는 22곳이 신청을 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2차로 공모를 했을 때는 64% 늘어나서 총 드러나는 게 한 56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냐고 하면은 이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는 겁니다. 공공재개발이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공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화가 좀 되죠. 전에는 1만 제곱미터 이하였지만은 공공성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2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다세대를 가지고 있거나 오래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위에 다 노후화된 경우들이 있어요. 대학가나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이나 이렇게 딱 개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 3분의 2 이제 그게 맞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세대 미만으로 드는 게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인데, 만약 자기가 다세대를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다세대를 보게 되면 한 층에 2세대 아니면 3세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세대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합치면 20세대 미만입니다. 그럼 두 건물로만 친다고 하면은. 근데 따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 그거 지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처럼 큰 10층까지는 못 짓겠지만, 짓게 되면 이제 미분양 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참여를 해서 일단 이자도 싸게 지원을 하고, 만약 그게 분양이 안 된다면 그걸 떠나갑니다. 공공에서. 그러니까 공공도 이제 들어가야 되죠. 공공임대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 분양이 안 되는 리스크도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세대를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소규모로 전국 단위로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본인이 있는 그 다세대도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의 부동산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또 공공재개발에 상당히 관심도가 많죠. 조만간 아마 기존에는 건 발표를 하고 신규로 하는 건 내년 3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면 그때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나왔던 보도자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죄송합니다. 56이 아니라 58곳이 접수가 됐습니다. 1차는 22곳, 2차는 36곳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7곳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직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잘 모르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조그맣게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주위가 좀 많이 노화가 됐다고 하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분명히 본인이 살고 계신 데에도 기회가 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손쉽게 이제 주민들이 보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주민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공공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를 저리로 지원해주고, 사업 요건이 완화된 거는 그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늘어난 겁니다. 공공성이 확대가 되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시켜줍니다. 이게 공공재개발과 똑같습니다. 사업성이 좀 있어야 좀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 대규모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거는 좀 모르겠지만 공공이 참여하는 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내용에 있는 공기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자도 이렇게 해주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공공임대를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가져와서 서민들한테 이제 제공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23년까지는 상당수가 늘어난다는 부분도 좀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1차에서는 22곳이 접수를 했고,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된 게 11곳입니다. 자, 현재 LHO SH공사가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실적이 가져야 될 전망이고요.
2차 공모는 이제 36곳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로주택 2차 공모한다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뭐 이 내용을 이제 그때 들어서 알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관심도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처럼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아마 이게 지정이 되면 거의 5년 안에 집 아파트를 받아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상품이라고 본다 보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안 했던 용산, 강동, 양천, 종로구가 새롭게 참여했고요. 그리고 마포구가 6곳도 가장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쪽에 이제 재개발 해제됐던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데가 있습니다. 염리동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 말고 공공 재개발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렇게 일반 재개발로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항상 비리가 열려 있습니다. 왜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해야지만 그 투명성도 있고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새롭게 인식이 바뀌고 있는 형태입니다.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이제 분석해서 내년 3월 달에 이제 최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1차 공모 선정한 곳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차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이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참여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좀 틀립니다. 이건 소규모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 동네에 걷다 보면은 빌라가 한 동, 두 동짜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 그 지역이 재개발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그냥 자체 그냥 리모델링 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주택을 리모델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새롭게 지을 수가 있는 게 이번 공공참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LH 참여형 공모가 있었고 감정원 지원형 공모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금액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해서 가능한 15곳 최종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연내 따르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공동사업 시행을. 감정원 지원 공모는 3곳이 선정되는데 좀 큽니다. 금액이. 근데 이런 부분이 해서 이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H 공모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역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이렇게 있고 감정원 공모는 이렇게 3군데 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안이 나온 거 안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게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5,000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를 보다 확대한다. 내년에도 이거를 공모를 실시한다. 이게 공공재개발 전에 설명드린 거 똑같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올해보다 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할 거고 그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은 LH, SH만 그리고 뭐 감정원까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거잖아요. 공공참여형은 LH 감정원만 차였지만 이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원래 첫 번째 궁극적인 목표였던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서울을 하지만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전국 광역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가는 거였어요. 공공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국토부나 정부의 의지는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가게 하려는 거죠. 지금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니까 좀 더 여기서는 뭐 사업비 지원부터 우리 말대로 사업 절차가 좀 더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낡은 다세대 빌라를 새로운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는 또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세대 빌라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빌라 한 동짜리 말고 한 두 동짜리 있으면서 20세대 미만인 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서울권이나 수도권에 보면은 GTX 노선, 경전철, 요런 노선 8호선 연장, 그리고 3호선 연장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런 부분 쪽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빌라 부분을 사신다고 하면은 시대 차익을 누릴 수 있고 나중에 거기서 좀 뭐 40세, 50세 조금 넓어놓은 뭐 100세대까지는 가기 좀 힘들겠지만 40, 50세도 늘어날 수 있는 걸 받게 된다면 그때 다세대 빌라 샀던 금액보다는 제가 봐서 배 이상은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 공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나왔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입니다. 한번은 이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일단은 1만 제곱미터 이하. 근데 공공성 요건이 된다고 하면 2만 제곱미터까지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3분의 2가 노불량 건축물이 됩니다. 기존 주택수는 이렇게 사업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체로 갈 수 있고 부분만 갈 수도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자, 자유주택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미만, 단독 다가구. 다가구도 단독입니다. 주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로 되어 있는 거고, 뭐 다세대. 그러니까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다세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메리트가 있다. 우리 말대로 빌라 있잖아요. 오래된 빌라를 한 동, 두 동짜리 있는 쪽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사업성도 있고 나중에 좋은 주택을 받아서 평생 또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크게 부동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네요.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나만 한 게 여러 가지 알아야지 나중에 뭐 돈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